안녕하십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이 몸이 세상에 밥을 먹은 지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참으로 긴 세월 같지만 돌아보니 그저 꿈결처럼 찰나에 지나지 않더군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과정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 특히 60고개를 넘은 우리네 삶은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루로 치면 60대와 70대는 황혼이 깃드는 저녁 무렵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려면 하늘이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면 그 찬란한 마지막 빛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벗들은 그 귀한 황혼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 한탄 섞인 목소리로 묻곤 합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통장은 말라있고 몸에는 병이 끊이지 않으며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전생의 업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비극입니까? 그 떨리는 손을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보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운명이 당신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집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혈관이 있듯 집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집안의 얼굴이자 심장인 거실은 풍수학에서 명당, 즉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이곳은 바깥에 좋은 생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기가 넘쳐야 할 이 거실에 죽은 에너지를 내뿜는 물건들이 전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썩은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은 막히고 물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집안에 놓인 물건은 단순히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물건, 슬픈 사연이 깃든 물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건들은 주인인 여러분의 생기를 거머리처럼 빨아먹습니다. 기운이 빠지니 재물이 모일 리 없고 마음이 탁해지니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00년의 눈으로 여러분의 거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까워서 혹은 추억이라서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끌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부르고 고독을 초래하는 그 세 가지 죽은 물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합시다. 마음을 비우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거실에서 찾아내어 없애야 할 물건은 바로 원한과 비통함이 서린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말년이 쓸쓸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자식들과의 인연마저 끊겨 고독하게 늙어가는 이들의 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 구석 혹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물건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오랜 벗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60이 넘어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실 장식장 정중앙에 놓인 기이한 도자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깨진 것을 억지로 이어붙인 볼품없는 화병이었습니다. 제가 저것이 무엇이냐 묻자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부부 싸움 중에 깨졌지. 내가 다시 붙여놓았네. 내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말이야. 여러분, 그 친구의 말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 깨진 도자기를 매일 바라보며 무엇을 되새겼겠습니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주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늘 신세 한탄과 짜증을 쏟아내는 바람에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집거실에서 그 깨진 도자기와 단둘이서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즉 기치의 작용 원리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주파수와 영혼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으나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거나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픈 감정이 드는 그림, 혹은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걸어두었으나 볼 때마다 눈물 짓게 만드는 고인의 유품 같은 것들은 강력한 음기를 내뿜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이며 바깥의 맑은 양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지는 명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한, 슬픔, 실패의 에너지를 담은 물건을 둔다는 것은 맑은 샘물에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무겁고 탁한 파장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운기 이동하는 옌다는 말을 아실 겁니다. 운은 흘러야 합니다. 돈도 흐름이고 건강도 혈액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물건은 그 흐름을 정지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N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맵니다. 과거에 떼칠 내린 배가 어떻게 새로운 보물섬으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복마저 까먹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거실 벽에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어두운 색채의 그림이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배신하고 떠난 동업자가 남긴 값비싼 조각상이 그래도 비싼 것이니 아깝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사진을 집안 곳곳에 너무 많이 붙여두어 집을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의 사당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 물건들은 여러분이 노년에 누려야 할 평온함과 맑은 정신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비싸다고 추억이라고 혹은 남 주기는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물건을 꺼내어 검은 비닐봉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버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과거의 망령과 작별한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낡고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큐레이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죽은 과거의 전시품들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꽉 막혀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골동품보다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할 물건은 바로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지 쌓인 조화, 바스락거리는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생화는 금방 시들고 물 갈아주기도 귀찮아서 예쁘고 변치 않는 조화를 두었습니다. 혹은 이 말린 꽃은 몇 년 전 자식들이 준 것이라 버리기가 아까워 두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 100년의 경험을 걸고 단언컨대 이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고 고립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겪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진 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거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비단꽃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벽에는 사냥을 좋아했던 남편이 남긴 사슴머리, 박제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박물관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냉기였지요. 결국 그 부인은 60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시름시름 앓는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한 번은 울면서 그랬답니다. 할머니 집은 무서워. 꽃은 있는데 냄새가 안 나고 벽에 걸린 동물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부인은 그 화려한 가짜 꽃들에 둘러싸여 철저히 혼자 남겨진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성, 즉 살아있는 기운의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육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점점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인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과 같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양기로 가득 채워져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 가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꽃이지만 숨을 쉬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거짓과 기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드라이 플라워 말린 꽃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꽃의 시체입니다. 식물의 미라를 거실에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두는 것은 우주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가 싫고 그저 썩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거짓된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우주의 섭리가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생생한 생기와 복의 흐름을 딱 끊어버립니다. 아, 이 집은 이미 죽어있는 공간이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활력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된 시간이자 음산한 살기입니다. 죽은 물건에 달라붙은 먼지는 여러분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재물운과 자식운을 질식시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생명이 없는 물건은 집안의 공기를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집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부디 그 게으름의 소산들을 치우십시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깝다는 생각, 자식이 준 건데 어떻게 버리나 하는 미련,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과 고독으로 끌고 가는 족쇄입니다. 물건이 아까워서 여러분 자신의 남은 운명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위와 쓰레기 봉투를 드십시오. 그 먼지 쌓인 가짜 꽃들을 잘라내고 벽에 걸린 죽은 동물의 장식들을 떼어내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버리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집안의 죽은 기운을 몰아낸다는 통쾌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테마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놓고 뜰에서 꺾어온 강아지 풀이라도 좋으니 살아있는 식물 한 줄기를 꽂아보십시오. 혹은 작은 화분 하나를 들이십시오. 비록 며칠 뒤에 시들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진짜 생명이 필요합니다.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고 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음을 감추려 가짜 가면을 쓰는 것보다 주름진 얼굴 그대로 웃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하지만 죽어있는 숲에서 혼자 시들어가지 마시고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풀 한 포기와 함께 호흡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막힌 운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집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그 온기를 따라 자손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세 번째 망령은 바로 고장나고 깨졌음에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고물들입니다. 우리 세대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건 귀한 줄 알고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때로는 그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서 독이 되고 족쇄가 되어 나의 남은 복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물건들은 이런 것입니다. 건전지가 다 되었거나 고장나서 멈춰버린 벽시계, 이가 살짝 나갔지만 버리기 아까워 찬장에 모셔둔 밥그릇과 접시들, 다리가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며 쌓아둔 구형 라디오나 고장난 선풍기 같은 것들입니다. 제 오랜 지인 중에 정말이지 재주가 많고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 수완도 좋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모은 재산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아 병까지 얻더군요. 제가 걱정이 되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저는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과 베란다는 그야말로 고물상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10년 전에 고장난 안마 의자가 빨래 거리가 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괴종시계는 4시 44분에 멈춘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네 저 시계 좀 고치거나 버리지 그러나 라고 했더니 그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이 사람아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버리나 나중에 부속만 구하면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저 안마 의자도 가죽은 멀쩡해. 그 친구는 결국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가 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 꽉 찬 잡동사니들이 주인의 숨통을 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정리, 정돈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 즉 기치의 순환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죽은 시간과 깨진 그릇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 즉 생명의 리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멈춘 시계가 걸려있다? 이것은 우주에게 내 인생의 시간은 여기서 멈췄소, 내 발전은 여기서 끝이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돈의 흐름도 건강의 흐름도 그 시계 바늘처럼 뚝 끊기는 것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또 어떻습니까? 옛어른들이 복달을 한다며 깨진 그릇을 절대 쓰지 못한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밥그릇은 곧 그 사람의 그릇, 즉 재물을 담는 용량과 복을 받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귀퉁이가 깨진 그릇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행위이며 내 입으로 가난의 기운을 떠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나는 깨진 그릇에 밥을 먹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비하하는 무의식적인 학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장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결핍의 심의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거 버리면 다시 살 돈이 없어.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공포입니다. 미래에 내가 가난할 것이라는 두려움, 나는 새롭고 좋은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우주에게 계속해서 가난한 주파수를 쏘아 올리는 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낡고 병든 물건들과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나는 결핍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주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하니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장난 상황을 보내주마.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억하람의 작용입니다. 제가 100년 동안 수많은 부자와 명문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집, 특히 거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거실은 비어 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장 난 것은 즉시 고치거나 고칠 수 없다면 가차 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일수록 집안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주인을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한 형국이지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제발 아깝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 물건보다 그 쓰레기들에 치여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만 배는 더 아깝고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멈춘 시계가 있다면 건전지를 갈아 끼우십시오. 그래도 안 가면 당장 떼어내십시오. 이가 나간 컵이 있다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깨끗한 종이에 싸서 버리십시오.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 삐걱거리는 가구, 더 이상 입지 않는 젖먹은 옷들, 그것들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과거이자 집안의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덩어리들입니다. 그것들을 집 밖으로 내놓는 순간 처음에는 마음이 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빈 공간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마치 묵은 변비가 해결된 듯한 상쾌함을 말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고인 물을 퍼내야 새물이 솟아납니다. 낡고 병든 에너지를 몰아내야 그 빈자리에 건강과 재물,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디 물건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공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황혼이 비로소 존엄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늙은 벗들이여, 오늘 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음이 좀 복잡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나의 복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정이 많아서 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은 이 나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말이죠. 그 정막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비극이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귀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소음,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우주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혼의 고독입니다. 텅 빈 거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정박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을 고독한 비참함이라 부르지 말고 고독한 황홀함이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디 혼자 있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늙은이가 혼자 밥 먹는데 대충 물 말아 먹지 뭐. 나갈 데도 없는데 무릎 나온 바지나 입지 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짓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상이라도 찬장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그 찻잔, 오늘 당장 꺼내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차를 따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은 없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빗으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집안의 기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릅니다. 스스로에게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말년의 품격이 완성되고 밖으로 나갔던 복도 다시 제 발로 찾아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물건, 나를 슬프게 하는 물건, 고장난 물건들이 보이거든 용기 내어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쓰레기 더미가 아닌 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짐짝으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드는 맑은 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보증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제 목소리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머리맡에 우주의 따뜻한 보호막이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지난날의 후회와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저 문 밖에 내놓고 오늘 밤만큼은 갓난아이처럼 평온하게 잠드십시오. 비우고 닦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없는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